여러분, 오늘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중에 나왔던 박근혜 시계 논란, 그것과 관련돼서 보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정치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저 신천지 집단 자체를 욕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보수들이 이 와중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영상을 찍다가 당 이름이 바뀐 걸 뒤늦게 알고 새로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자한당이 아니고 미통당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요새 정치 관심이 없어가지고 또 한 번 이름을 바꾼 걸 몰랐었어요. 이름을 한 번 정도 바꾸는 건 당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당의 정체성이 바뀌거나 할 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몇 년 동안 몇 번을 바꿉니까? 이게 자주 바뀌는 건 그렇게 자주 바꾸는 집단들 특성이 자기가 캥기는 게 많다, 뭐 잘못한 게 많다, 그래서 신분 세탁이 필요하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뭐 또 바꿔주신 덕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신분 세탁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인지 드러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만희 총회장이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와서 논란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신천지와 보수당에 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소문은 숱하게 있었어요. 과거 새누리당의 당원 중 상당수가 뭐 신천지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많았고, 요직에 앉아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신천지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누리가 된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천지족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런 소문들을 박근혜 당선 이전부터도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놀랄 만한 사실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꽤 수상한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팩트나 사실 이런 점으로 볼 때 보수당과 신천지가 일회성이든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는 거, 그 연관 사실 자체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왜 과연 그 시계를 차고 나왔을까,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뭐 보수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결정적인 도움이든 아니면 사소한 도움이든 선거운동을 지지했든지 어떻게든 도와준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뭐 누구든지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어느 당을 지지할지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일단 신천지는 집권당과 친하게 지내자는 전략을 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에 새누리당을 지지한 건데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개신교 목사들도 수없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면서 수많은 신도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뭐 욕먹을 행동인지 아닌지는 우선순위에서 빼더라도 그게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법하게 신문, 방송, 인터넷 아니면 특별 집회를 열거나 뭐 그런 데서 홍보하고 그런 거 아니면은 절대 불법은 아니라고요. 신천지는 뭐 그런 거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그냥 새누리당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하라는 거 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했고, 뭐 신천지가 그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 뭔가를 받았겠죠. 뭐 신천지 시설 허가라든지 아니면 기성교단을 좀 견제를 해달라 이런 걸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8년이 지났는데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정말 받은 게 없다면 협박을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지금 박근혜 시계 사건처럼요. 그렇게 나름 은밀한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마침내 17년도에 정권이 변합니다. 그때부터 뭐 보수당에게 이제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는 걸 스스로 깨달았겠죠. 야당과의 정치적 연관은 아예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박근혜 시기 같은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수당이 위기에 처한다면 보수당에 베팅했던 자기도 투자 손실을 겪는 거니까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쪽에게도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텐데, 이쪽은 뭐 워낙에 개신교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 쪽입니다. 뭐 이명박도 심하게 당하기도 했고요. 이미 진보 쪽에게 개신교는 별로 환영할 만한 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 쪽에서 딜 같은 걸 아예 시도도 못했을 수도 있고, 딜 같은 게 들어왔다고 해도 전혀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 이후에 신천지는 양쪽에게 정치적 연관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 과거에도 보수당이 얼마나 신천지를 지켜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줄 순 없어요. 그냥 정부랑 국민에게 얻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수당이 하는 거는 뭐 신천지 대신에 중국 탓하는 거, 그리고 정부 탓하는 거, 조선족을 몰아가는 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신천지는 자기가 도와준 게 있는데 보수당이 이거밖에 못하냐, 조금 짜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히든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바로 박근혜 시기를 차고 나와서 나는 보수당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니들이 뭔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같이 죽겠다, 뭐 이런 카드죠. 아무튼 저는 이런 거대한 쇼가 벌어지고 난 뒤에
정치적인 교훈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정치 스탠스를 버리라는 교훈입니다. 이건 어깨 높은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생기자 지방정부와의 혼선이 있었다. 대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었죠. 민중의 분노는 절대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민주당이 깔 땐 까주는 관대함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진보 쪽, 이쪽은 통념상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게 돼요. 대표적인 게 천안함이나 연평도 때 이게 조작 아니냐,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먼저 도발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서도 정치적인 사상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큰 욕을 먹은 거죠. 그 이후로 민주당은 변신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는 보수와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보수들은 이걸 보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드디어 진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를 포기하고 보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구나. 니들이 졌다고 항복을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남북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과 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 가치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안함과 연평도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민감한 이런 이슈에서는 정치적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런 식으로 서서히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해서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재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한참 후진스러운 적태를 보이는 보수 세력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레벨이 달라요. 이게 여론을 주도하는 스킬도 그렇고요. 교묘하게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미 민주당은 학사과정 끝나고 석사과정 중이라고 하면은 보수당은 아직도 학사과정도 못 끝낸 그런 느낌입니다. 공산화라든지 전라도, 경상도 아직도 나눠가면서 싸우는 게 이거 정말 옛날 가치거든요. 이론이 변화하고 개정판이 나왔는데 아직도 옛날 교과서로 공부하는 사람이죠.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특히나 이 국민들의 생명이 연관된 이런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향하는 방향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아무리 가장 많은 감염자를 보유한 집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감염자를 확산시키게 일조시키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좀 더 빨리 협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다면 분명 자기들의 피해도 없었을 거니까요. 근데 그들의 신천지의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사정이 어찌됐든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요.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그 신천지에게 국민들의 분노가 향한다면 보수당은 절대로 그 국민들의 분노를 중국이라든지 정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분노라는 게 불길과 같아서요. 물은 물기를 내서 방향을 돌릴 수 있지만 불은 불길을 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부로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국민들이 반대하면 인터넷 통제도 못하고 그 많았던 일본 맥주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거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떼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지만은 않아요. 적어도 국민들의 그 의사가 그 나라에 그대로 잘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그리고 촛불 혁명까지 그 분노가 옳든 그르든 조금 어리석든 현명하든 틀렸든 잘못됐든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나라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평소에는 우리나라의 책임자인 정부와 대통령에게 운전대를 맡기지만 언제든지 그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키를 잡고 있다는 거. 바로 일부 시니컬한 사람이 떼법이자 마녀사냥이라고 욕하는 국민 정서의 순수한 아주 긍정적인 힘입니다. 바로 그 민중의 힘이 우리나라를 민주화시켰고 나라를 번영시켰으며 우리나라를 세계 최빈국에서 이 정도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입니다. 독재자니 박정희니 어떤 소수 리더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해낸 겁니다. 외노자들 쓰는 공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어요. 외국인들 일 시키면 농땡이만 치고 게으르 두고 답답하다고 하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까? 억지로 일을 시켰든 어쨌든 한번 일 시키면 정말 끝장 볼 때까지 성실하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천성적으로 게으른 외국인들 데리고 그 정도 경제성장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바로 이 나라의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도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음날에 출근할 수 있는 그 끈기와 근성,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합당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분노에 공감하지 못한 집단은 신천지나 미통당이나 그 누구라도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정리합니다. 이번 신천지 감염 사건에서 보수당은 아직 지혜롭지 못한 그들만의 정치적 수준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이나 정치 깡패 고용해서 잘 써먹고 그냥 깡패로 몰아서 사형시켜 버리는 그런 토사구팽식 정치 메타가 가능했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먹고 버리는 숙청이 불가능한 현대 정치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뭐 그렇게 드루킹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조작처럼 항상 그렇게 뒤가 구린 은밀한 유혹에 빠져든다면 그들이 뭐 숙청을 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우리나라에선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좁으니까요. 여기서 보수 진보를 포함한 정치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친일을 지키기 어려운 집단, 그러니까 종교 집단처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합 집산했던 일시적 동맹이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교훈을 얻었길 바랍니다. 당시에 뭐 신천지 또 이용을 하고 해가지고 이득을 좀 봤던 사람들 당선되고 나서 집권 여당 되고 손해본 것도 없이 꿀 많이 빨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옵니다. 지금이 그리고 상황이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심각하게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는 해도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 대상,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에 언제나 공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죠. 그게 안 되고 뭐 중국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고 국민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던 보수당은 다시 한번 그들과 협력관계였던 신천지에게 역풍을 맞았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은 뭐 경제적으로 삐걱대고 굉장히 총선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여권 탓은 아니에요. 이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선진국형 국가들은 모두가 필수적으로 겪는 성장통 같은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나라 상황도 안 좋아서 욕먹을 일만 남은 상황에서 또 하늘이 도왔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은 정말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운이 반복되면 그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